자, 요번 시간에는 명제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그래서 우리는 문제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네모 안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충 조건 중에서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자, 우리가 딱 보자마자 무슨 조건인지 아는 게 보이면 곧바로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화살표, 그도 저도 안 될 때는 집합의 포함관계, 되게 방법이 많네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봅시다. 실수 A, B에 대해 실수란 조건이 있네요. A 0 그리고입니다. 콤마는 그리고 동시에요. B 콜 0은 것은 앞에 게 주어고 잘라줘야 돼요. 자, A와 B가 0이면 뒤에 게 성립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 되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0 더하기 0 플러스 루트 2는 0이라는 건 당연히 성립하죠. 성립합니다. 좋았어요. 그다음 거꾸로 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A가 0, B가 0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대전제 전체 집합은 실수 집합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라 그랬으니까 A, B가 루트 값을 가져도 되거든. 그죠? 그러면 B가 루트 2.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면 0이 되네. 그러니까 둘 다 반드시 0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래서 은는이가 은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앞에가 주어져. 주어가 앞에 부분이 주어가 주고 있어 받고 있어 주고만 있네요. 따라서 무슨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말로 되면 곧바로 말로 끝내는 겁니다. 두 번째 거 볼까?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그랬습니다. 은 붙었으니까 앞에 게 주어네. 잘라주고요.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A 차집합 B가 A가 되느냐, A 차집합 B가 A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공통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도 있냐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집합 A에서 집합 B 부분을 뺀다는 것은 A에서 B는 뺄 게 없으니까 뭐가 된다? A에서 B를 뺀 건 A만 그대로 남는다. 공통 부분을 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성립한다. 그죠? 성립한다는 이야기네. 좋았어. 이번엔 거꾸로 역으로 봅니다. A에서 집합 B를 뺀 것이 A래. A에서 B를 뺄 때는 이게 성질인데 사실은 A와 B의 공통 부분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통 부분을 뺀다는 이야기인데 공통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것은 A, B와 교집합 부분이 공통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네요. 주거니 받거니 다 되네.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 거꾸로 가는 거 이게 조금 어렵죠. 주의하세요.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 A 차집합 B. 이거는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뺀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A가 됐다는 건 뺄 부분이 없다, 공통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곧바로 이해됐다면 주거니 받거니 다 되니까 필요 충분히 한 방에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 잘 보세요. 자,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인 것은 앞에가 은이야. 여기까지 잘라주고요. 사각형 ABCD가 그러니까 사각형 ABCD가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다. 요거 얘기한 무슨 조건이냐? 자, 그러면 결론은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요게 앞에이면 뒤에 거이다라는 얘기고요. 직사각형이면 평행사각형이다가 뒤에 거이면 앞에 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곧바로 잘 생각이 안 되나요? 되면 더 좋고요. 자, 이럴 때는 뭐가 좋냐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ABCD가 평행사변형인 집합을 P라고 하고 ABCD가 직사각형인 집합을 Q라고 한다면 자, 평행사변형 집합은 뭐야? 평행사변형은 뭐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들의 집합이 평행사변형이야. 사각형 중에서. 그죠? 그러면 직사각형은 뭐다? 직사각형은 내 각의 크기가 90도로 다 똑같은 거. 그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잖아.
그래요? 그러면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니까 당연히 90도, 90도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 평행할 거고요. 나머지도 평행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라는 거의 진리집합보다 Q라는 거의 진리집합이 더 작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집합의 포함관계 나왔네. P가 더 커. 그러면 화살표가 날아갈 수 있도록만 참이 되는 거야. 즉 요것만 참이고 위에 건 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화살표가 날아갈 수 있도록 참이야. P는 주고 있어, 받고 있어? 받고 있어. 받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물론 말로 곧바로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라고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직사각형이면 항상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알 수 있으면 필요 조건인 거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한 걸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네요.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네요. P가 Q이기 위한, 주어는 P입니다. 필요 조건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기억,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여기는 주어는 Q예요. Q는 P 되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not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이거 머리 아프다. not Q는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거 따지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하면 이게 얘기야. 그죠? 우리가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어느 집합이 어느 집합에 포함되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 뭐로 살펴보는 게 제일 쉽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됐습니까? 시작합니다.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하고 얘기합시다. 필요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주는 거야, 받는 거야? P가 주어가 받고 있는 거죠. 주어가 받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성립한다는 거야. 이것만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합의 포함관계 화살표가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Q가 더 크다는 이야기인가? Q가 더 작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합 P가 이렇게 크고요. 그다음에 Q가 요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이런 관계. 지금 not P, not Q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집합도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집합률을 밖에다 이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지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볼까요? 자, Q는 P이기 위한, Q는 조그만 거야. Q는 다 P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어느 집합이 커? P가 더 크니까 화살표가 큰 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큰 쪽으로. 그죠? 큰 쪽으로 날아가. Q는 주고 있죠? 주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어머나 맞네. 어머나 맞네. 그 다음 Q의 입장에서 볼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보내기만 있지 받지는 못하죠. 필요 조건이란 이야기는 땡 틀렸어. 화살표는 큰 쪽으로 날아간다 그랬으니까 입이 벌어진 쪽이 큰 쪽이야. 그 다음에 이제 더 헷갈린다. 잘 봐요. P는 P의 여집합이에요. P의 여집합은 P의 바깥 부분입니다. P의 바깥 부분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볼까? P의 바깥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죠? P의 바깥 부분이 커, Q의 바깥 부분이 커. Q의 바깥 부분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봅시다. 큰 쪽으로 화살표가 날아가요. 그죠?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지금 not Q가 더 크죠? 화살표는 큰 쪽으로만 날아갑니다. not Q가 크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not Q 이렇게. 그죠? 그러면 P가 화살표 날아가는 쪽으로 보내기만 하는 거니까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거고요. 충분 조건이 맞고 필요 조건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Q의 입장에서 보면 Q는 not P이기 위한, not Q는 not P이기 위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앞쪽이 더 큰 거니까 요런 포함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날아가기만 하니까 요렇게 날아가기만 하니까 Q는 받기만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받는 것은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는 기역 그리고 리을 비읍이 되고요. 니은, 디귿, 미음은 틀린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걸 아예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요거는 뭐가 참될 때라 그랬어? 필요 조건은 받고 있는 거니까 아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받고 있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제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 명제를 Q이면 P이다가 참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Q이면 P이다의 대우 명제도 참이겠죠. 나수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거. 자, 요에게 성립하기 때문에 결론은 뒤에 게 결론입니다. 이게 뒤에 거예요. not P이면 가정 결론하니까 not Q이다가 참인 거예요. 이렇게 써서 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 앞에 거 기억 니은은 요 이야기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P의 입장에서 not P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not P는 주구만 있죠. 주구만 있으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not Q의 입장에서 보면 not Q는 받고만 있어. 받고만 있으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더 쉽네. 벤 다이어그램보다. 그냥 단순하게 PQ 관계를 따지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쉬워서 기억이면 니은인 거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주거니 받거니로 하면 아주 쉽네. 그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로 따져서 조진 명제와 대우 명제가 같다라는 거 한 번 더 쓰면 not P와 not Q로부터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문제 11번입니다. 자, 이게 이런 형태의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자, 잘 봐요. 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론을 얘기할게요. 3평 기평을 이용한 문제 중에 난이도 가장 높은 문제야. 그래봤자 별거 아니다. 해보자. 가자. 자, 먼저 주어져 있는 조건 봤더니 요거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게요. A가 1보다 클 때 1보다 크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8A 더하기 A-1분의 2에 하하이 미치겠다. 그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 자, 최소값을 구하시오. 객관식이나 단답형은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일단 안 떠오르더라도 좀 모양을 봅시다. A가 1보다 크다. A가 지금 분모에 있어요. 여기는 분자에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만 없다면 곱해서 이 앞식과 뒤식은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곱하면 없어지니까 양수 조건 있고 1보다 크면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 조건 있고 이걸 없애고 범위를 찾으려면 문자가 없어지고 범위를 찾으려면 3평기평을 써야겠다라는 방향이 일단 잡혀야 돼요. 됐습니까? 이 문제를 보고 어머나 3평기평 문제다. 3평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됩니까? 자, 그게 떠오르면 문제는 다 한 거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역수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요 앞쪽을 A-1이 나오도록 만들든가 뒤에 거를 A로 바꾸든가 그래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식이기 때문에 A-1이 뒷부분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앞부분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요? 자, 일단 우리 준식이를 좀 손해를 대보자. 우리 준식이를 좀 손을 대보면 어떻게 대보냐면 지금 우리 준 이렇게 손대는 겁니다. 준식이는 A-1로 바꿔 앞부분을 그리고 플러스 A-1분의 2라고 한다면 2라고 이렇게 고칠 수만 있다면 요거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곱하면 문자 부분이 없어지고 상수의 범위가 나와요. 3평 기평 문제야. 그런데 봐요.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1은 양수니까 조건 만족해요. 얘도 양수, 앞에도 양수고 뒤에도 양수야. 그런데 문제는 8A네. A가 아니고 8A면 어떻게 돼? 여기 8 곱해주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 뒤에 건 어떻게 하는데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8이 있죠?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뒤에는 플러스 8을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8 마이너스 8 신경 끌고 우리 요 앞부분에서만 3평 기평을 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 이루었다. 자, 요거는 지금 다 양수 조건이 있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앞에 거 양수 8 빼봤자 양수예요. 뒤에 거 A-1 양수분의 2 양수예요. 양수 조건이 있고 그죠? 두 개를 더한 거는 여기 2분의가 돼야 되는데 2분의가 없어. 그럼 양분의 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요거 샹 지워버리고
요게 아닙니다. 크거나 같기를 이렇게 해놓고 요게만 쓰는 거야. 여기 2배 여기다 가는 거야. 루트 두 수를 곱합니다. 8 곱하기 a-1에다가 곱하기 a-1분의 2 하고요. 자, 요까지가 우리가 뭘 쓴 거냐면 요 녹색 줄을 그은 게 3평 기평을 쓴 거예요. 그럼 선생님 8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수 더하는데 앞에만 3평 기평으로 대소관계를 따진 거고 8은 그냥 따라다니는 수야. 집어넣으면 돼. 다 이루었다. 자, 우변을 정리해 볼까나. 우변은 다 했죠. 우변은 봤더니 요거 봤더니 우리 생각대로 지워져라 없어져라. a-1은 약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8, 2, 16 제곱수네. 그죠? 8, 2, 16, 16은 4의 제곱이니까 4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2, 4, 8. 그래서 8 더하기 8, 8 플러스 8이 남아서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는 이 시계값은 얼마보다 16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16, 17, 18, 19, 20 또로록 나간다는 건 얘기야. 그러면 무슨 값이 존재해?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가장 작은 값만 존재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된다? 가장 작은 수 16이 우리가 찾고 있는 최소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3평 기평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양수 조건이 있고 분자 분모했으니까 역수관계로 문자를 없애야 될 텐데 a-1이 있어. 뒤를 못 바꾸면 앞을 바꿔. a-1이 되도록. 그리고 8배는 어떻게 해? 8a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1 있는 거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더해서 생각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발전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귀류법을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아예 방법을 제시했네요. 귀류법을 쓰래요. 바로 뭐냐 하면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면 나오면 잘라주라 그랬어요. 자, 자연수 n에 대한 대전제손 되는 거 아니고 포인트는 요거죠. n제곱이 3의 배수 이게 가정이고 n도 3의 배수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귀류법이라는 건 뭐예요? 귀류법이라는 것은 주어진 명제에서 결론을 부정했더니 새빨간 거짓말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달려봅시다. 증명 가볼까요? 증명. 자, 주어진 결론을 부정한 거야. 결론 부정. 즉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배수가 아니다. 자연수인데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새빨간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 그러면 아니다라고 했던 이 가정이 틀린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더니 틀렸으면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귀류법이라고 하죠. 자, 사실은 요 명제를 그렇게 증명해도 되고 요 명제의 대우를 증명해도 됩니다. 거의 비슷한 방법이니까 대우로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일단 귀류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귀류법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3의 배수가 아닌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즉 n은 어떤 모양? 3으로 나눴을 때 3의 배수는 나머지가 0인 경우야. 그러면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이거나 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K는 자연수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야?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이야기에 무슨 거짓말이 되도록 구해보는 거야 각각. 자, 첫 번째 경우 이 앞에서 해결합니다. 자, 첫 번째 n 이퀄 3k 플러스 1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전제 가정은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n제곱을 해보는 거야. 물론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건 이 뒷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n자리에 3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거의 제곱이라는 얘기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해보면 3, 3은 9k 제곱 2배 앞뒤 곱하면 2, 3은 6k 제곱이죠. 플러스 6k 뒤에 거의 제곱은 1이 됩니다.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3을 묶어내봐야 알아요.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에서 3을 묶어내면 쌈은 9니까 3 곱하기 k제곱 6k는 3이는 6k니까 3k제곱 플러스 2k. 이름 묶어낼 거 없죠? 두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자, 얘는 3 곱하기 어떤 수?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제곱 자연수, 3배에도 자연수, 2k도 자연수,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자연수거든. 3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이야. 그래서 3 곱하기 자연수에다 1의 형태가 나타냈으니까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보자. 두 번째 경우는 n이 얼마일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 3k 플러스 2일 때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조건은 n제곱에 대한 조건이니까 n제곱으로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n제곱은 n하고 똑같은 3의 배수 조건 3k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이것은 3k 플러스 2의 제곱.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은 3은 9k 제곱. 플러스 앞뒤 곱하면 3, 2는 6k, 6k에 2배 하면 12k. 뒤에 거의 제곱은 2는 4 이렇게 되네요.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3을 묶어내야 한다며. 3을 묶어내면 9k 제곱은 3k 제곱이 되고요. 12k는 3, 4, 10이니까 4k가 되고요. 자, 요게 요령이야. 4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 더하기 1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3을 묶어낸 겁니다. 그러면 1이 남죠. 그리고 뒤에 1 플러스 해주면 돼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이유로 k제곱 3배한 거 자연수, 4k 자연수, 1 자연수, 몽땅 더한 거 자연수, 3 곱하기 자연수에다가 플러스 1이야. 즉 이것도 뭐야? 3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n제곱은 3의 배수라 그랬는데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해봤더니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머지가 2인 경우 역시 n제곱을 해봤더니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것은 가정의 모순이 되죠. 지금 이야기한 가정은 처음에 출발했던 유명재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라 가정이라고 두면 헷갈려 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지울게요. 이거라 그냥 두자라고 합시다. 두자. 자, 라 두자. 요 라 둔 것은 바로 가정의 모순이 된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해야지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라 두자라고 하고 그래서 1과 2는 1, 2는 처음 주어진 가정의 모순. 주어진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가정이란 건 요거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되는 이야기는 왜 나왔어? 이렇게 라 두자라는 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n도 3의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됩니까? 자, 이렇게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말을 만들어 그랬더니 이게 가정에 부딪히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아주 비슷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진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찾아내는 방법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안 될 때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귀류법이 있고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어요. 비슷한 방법이니까 요 귀류법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사고력 문제네요. A, B, X, Y가 다 모일 때 실수일 때 실수의 성질을 쓰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부등식 가로 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곱한 것이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오히려 증명 문제가 더 쉽습니다. 물론 산수 계산은 조금 복잡할지 모르지만 증명하는 게 오히려 더 단순하고요. 이것을 보고 직접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래 형태의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요 위의 형태의 문제이다라는 거 설명하는 것은 좀 이따 좀 보고요. 일단 요식 증명부터 합시다. 증명이 아마 껌이지 뭐. 실수 조건 있으면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용될 것 같고, 제곱한 것 완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용될 것이다라는 게 추측이 돼야 하고요.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의 증명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렇죠. 좌변을 우변을 서로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보여준다 그랬죠. 그것만 보이면 다 한 거야. 자, 써볼까요? 좌변 왼쪽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곱하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거에서 빼기를 뭐를 빼?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을 빼버립시다. 자, 요거 전개합니다. 전개해서 정리해야 산수가 되겠죠. 그냥 냅둬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묶어낼 것도 없고요. 전개 정리합니다. 분배하면 a제곱부터 분배를 해볼까요? a제곱 분배합니다. 분배해서 계산하면 곱해보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이번에는 b제곱을 분배합니다. b제곱을 분배하면 b제곱 x제곱 됩니까? b제곱 x제곱 아니고 b제곱 x제곱 맞네.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 열고 뒤에 거는 완전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 공식 쓰면 되겠네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플러스 2배 앞뒤 곱하면 2배 a, b, x, y가 될 것이고요. 뒤에 거를 제곱하니까 by의 전체 제곱이면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이 얻어지네요. 자, 이거 쓰고 봤더니 보이죠? 뭐 지워져라 없어져라.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지워져라 없어져라.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지워져라 없어져라 하고 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인데, 자, 이거 제곱하기 전에식 ax 아니고 ay 전체의 제곱이고 bx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a, b, x, y가 다 있고 2배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보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y 마이너스 bx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바로 ay 마이너스 bx의 전체고의 제곱이 된답니다. 다 이루었다. a, b, x,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y 실수, bx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를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어? 바로 앞에서 뒤에 거를 뺀 게 양수다라는 이야기는 앞에 게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같다는 건 나중에 살짝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가로 열고 닫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가로 열고 닫고 두 개를 곱한 값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게 0될 때죠. 이게 0될 때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0일 때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그것만 첨가하면 되겠네. 그거는 여기서 해결하는 거야. 그거는 어떨 때야? ay 마이너스 bx가 어떨 때? 0일 때 0의 제곱이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ay 마이너스 bx가 0일 때 써도 되지만 그거보다 이거 뺀 게 0이라는 얘기는 a와 bx가 어떻다? 같을 때라고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아? 그래서 단 어떨 때 ay와 b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것만 첨부해주면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 모양 잘 보아두세요. 자, 그런데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산수가 단순해서 완전 제곱이 쉽게 보여요. 그러나 시험 문제, 서술용으로 시험 문제 낼 때는 요게 좋지만 단답형으로 객관식으로 낼 때는 밑에 문제가 훨씬 좋아요. 자, 요의 결과를 이용하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라고 줘 있을 때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위에 걸로 다시 올라갑니다. 위에 그 특징이 뭐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을 더한 것끼리 곱한 것은 앞에 거 반쪽 잘라서 곱한 거예요. 보여요? 앞에 거 반쪽 잘라 a제곱의 반쪽, 사실은 루트인데 기억하기 쉬우라고 반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쪽을 잘라서 ax, 뒤에 거 반쪽 잘라서 by를 곱한 거 더해서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이 문제 풀기가 더 쉽답니다. 자, 주어진 조건 우리 화면을 바꾸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요거 제곱 x제곱의 반을 자른 게 앞에 있고 y제곱의 반을 자른 게 뒤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더한 거야. 그러면 조금 아까 썼던 부등식의 모양을 다시 써볼까? 그럼 그 식은 바로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돼 있고, 그 다음에 3도 반을 자른 거예요.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4도 반을 자른 거야. 4의 제곱, 그래서 반반 자른 것끼리 곱한 거 3x, 반반 자른 것끼리 뒤에 거 곱한 거 4y의 제곱보다 앞에 게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걸랑. 요게 보여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3x 플러스 4y의 범위가 딱 나오는 거야. 자, 요 앞에 값은 뭐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9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값은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9죠. 9기 때문에 우리 식을 좀 정리하면 요 식은 9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5의 제곱, 금방 보이겠지만 혹시 안 보이는 늘 왼수를 위해서 3, 3은 9에다가 4, 4, 16도 하니까 25다.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식 쓸게요.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은 9를 곱하면 얼마보다 9, 5, 45, 9, 28, 2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수를 제곱한 것이 225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3x 플러스 4y는 양변에 루트를 씌우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식은 3x 플러스 4y는 225는 얼마의 제곱이다? 15의 제곱이니까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거는 주의할 게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계산한 거에 최대값은 얼마? 15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됩니까? 자, 요 문제 이렇게가 가장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찾는 거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찾는데 x제곱 반 자른 게 여기 있고 y제곱 반 자른 게 뒤에 있어. 그럼 3도 제곱하고 4도 제곱한 것끼리 이렇게 곱한 게 그거나 같기를 반쪽 자른 것끼리 곱한 것들의 전체 제곱보다 요게 좌변이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로부터 3x 플러스 4y의 범위를 찾는다. 요것을 생각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에 증명 문제보다 시험 문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증명 문제가 오히려 더 산수가 쉽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문제의 유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되게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을 기억하면 여러분들 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차곡차곡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